세준 씨, 제가 빌려준 돈 언제 갚으실 거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정자 씨,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들 사업이 아직 안 풀려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당신 아들 없잖아요. 이순희 씨한테도 같은 말로 돈 빌려갔다면서요.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모두 진실일까요? 76살에 만난 그 사람, 정말 내 마음을 원한 걸까요? 아니면 내 통장을 노린 걸까요? 황혼기에 혼자 남겨진 우리들. 외로움은 때로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저는 그 함정에 빠져 돈도 잃고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황혼기의 사랑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다시 찾은 설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픔과 회복의 여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황혼기의 사랑에 대한 경계심도 배우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눈도 키워야 합니다. 이 채널 노년의 지혜는 우리 같은 노인들의 경험을 나누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기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내딸 미영이가 작년에 결혼을 하고 나니 집이 갑자기 너무 커진 것만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이제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근처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또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하거나 손주들이 놀러 오면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요. 아이들도 다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엄마, 심심하면 취미를 가져봐요. 요즘은 노인들도 많이 배우러 다닌대요. 큰딸 영희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뭘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가끔 마트에 가서 장 보고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밤에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서 울기도 했어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잠이 들곤 했지요.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난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76살, 이제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제 인생의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지관에 가는 길에 동네 공원에서 특별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골프채 같은 것을 들고 공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가서 지켜보았죠. 어머, 정자 씨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알고 보니 옛날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김순자 씨였어요. 순자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78살인데 얼굴이 환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이게 파크 골프라는 건데 골프랑 비슷하지만 더 쉽고 재미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순자 씨의 권유로 그날 처음 파크 골프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공도 잘 안 맞고 어려웠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자 씨, 내일도 와요. 우리 모임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모이거든. 나이 드니까 운동도 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해. 순자 씨 말대로 다음 날도 나가보았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파크 골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은 공을 참 잘 치네요. 실력이 늘었어요. 그 말을 해주신 분이 박세준 씨였어요. 78살의 세준 씨는 모임에서 제일 골프를 잘 치는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도 좋았지요. 배우자가 돌아가신 지 7년 되었다고 했어요. 세준 씨는 저에게 자세도 가르쳐주고 공 치는 법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파크 골프가 점점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파크 골프 생각이 났어요. 다음 모임 날짜가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고민하게 되었지요. 엄마,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영희가 전화로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 파크 골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도요. 영희는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취미가 생기니까 좋죠. 그렇게 저희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파크 골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파크 골프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세준 씨가 모임이 끝난 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남자분과 단둘이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원래 선생님이었어요. 국어 가르쳤지요. 정자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공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평생 주부로 살았다고 했고, 세준 씨는 자신의 교직 생활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정자 씨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예뻐요.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76살의 할머니가 이런 칭찬을 받을 줄이야.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후로 세준 씨와 저는 파크 골프 모임이 없는 날에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지요. 세준 씨는 항상 제 팔을 잡아주고 계단을 오를 때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자 씨, 내일 우리 국수 먹으러 갈까요? 제가 아는 맛있는 집이 있어요. 세준 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옷장 앞에서 오래 고민하게 되었고, 거울을 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엄마, 요즘 화장품 사셨어요? 얼굴이 더 예뻐지셨어요. 딸 미영이가 놀러 왔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웃고 넘겼지만 사실 화장품도 새로 샀고 머리도 염색했답니다. 세준 씨는 제게 꽃도 선물해 주었어요. 빨간 카네이션 5송이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꽃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정자 씨, 이 나이에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요. 세준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외로움에 잠겨 있던 제 마음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세준 씨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디를 가볼까 생각하면서요. 세준 씨와의 만남이 6개월쯤 지났을 때 조금씩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세준 씨,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영화 볼까요? 아, 정자 씨. 미안해요. 이번 주말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세준 씨가 저와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문자도 늦게 답장이 왔어요. 가끔은 하루가 지나서야 답장이 오기도 했지요. 세준 씨, 괜찮으세요? 요즘 바쁘신가 봐요. 네, 조금 바빠요. 노인회에서 일이 많아서요. 그런 대답만 들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어요. 파크 골프 모임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다른 회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세준 씨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세준 씨는 얼른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요즘 문자가 많이 오네요. 아, 그냥 통신사 광고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의심이 생겼어요. 통신사 광고가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잖아요. 또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세준 씨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세준 씨는 모르는 여자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날 저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겠다고 했었거든요. 세준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전화로 물었을 때 세준 씨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집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준 씨가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들이요. 순자 씨에게 이런 고민을 살짝 털어놓았더니 순자 씨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 씨, 세준 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순자 씨는 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의심과 불안 속에서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세준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파크 골프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순자 씨가 저를 불렀어요. 정자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았고 순자 씨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정자 씨,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세준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순자 씨의 말에 따르면 세준 씨는 우리 파크 골프 모임에 오기 전에도 다른 동네 모임에서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해요. 나이 든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다가 돈을 빌려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김동래 이순희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대요. 사업한다고 속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세준 씨가 저에게도 한 달 전쯤 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아들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정자 씨,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아들이 정말 급하대요. 그때 저는 돈이 없다고 했었는데 세준 씨는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모아 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순자 씨, 나도 세준 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순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그 돈 못 받을 거예요. 세준 씨는 지금 다른 복지관에 다니는 이영숙 씨라는 분하고도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집에 돌아와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 아이들 용돈으로 쓰려고 아껴둔 돈을 이렇게 잃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세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세준 씨, 제가 빌려준 돈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아, 정자 씨.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들 사업이 아직. 세준 씨, 저 다 알아요. 이순희 씨한테도 돈 빌린 거, 이영숙 씨하고 만나는 것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준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세준 씨는 파크 골프 모임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돈을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 어렵다는 말만 들었어요. 엄마, 왜 그런 사람 만났어요? 조심했어야지. 딸 영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설렘에 눈이 멀어 조심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돈도 잃고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준 씨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세준 씨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파크 골프 모임에도 가지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밥은 드셨어요? 영희가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딸의 끈질긴 노력에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준 씨가 나쁜 사람이지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영희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어리석었다고,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사랑이냐고 자책했거든요. 엄마만 당한 게 아니래요. 순자 이모가 말하길 여러 명이 비슷한 일을 당했대요. 혼자 숨지 말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해요. 영희의 권유로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파크 골프 모임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자 씨, 잘 왔어요. 우리 모두 걱정했어요. 순자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다른 회원들도 저를 반겨주었어요. 알고 보니 세준 씨에게 속은 사람이 저 말고도 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경찰서에 가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은 일을 당했으니 경찰도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가서 세준 씨에 대해 신고했어요. 경찰은 세준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가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야 해요. 순자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세준 씨에게 받았던 선물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어요. 사진도 편지도 모든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같이 미용실 가요. 머리도 자르고 기분 전환해요. 미영이가 주말에 와서 저를 미용실에 데려갔어요.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고 염색도 했지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엄마, 예뻐요. 역시 우리 엄마는 아직 젊어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나이 든 제가 사랑에 빠져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고 진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저는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파크 골프도 다시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등록했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준 씨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경찰 수사 결과 세준 씨는 여러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나이 든 여성들에게 접근의 돈을 빌려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세준 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정자 씨, 좋은 소식이에요. 세준 씨가 잡혔대요. 순자 씨의 전화를 받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웃는 모습이 돌아왔네요. 영희가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저는 거울을 보았어요. 정말 제 얼굴에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준 씨로 인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나이 들어도 조심해야 해.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에게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파크 골프 모임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실력도 늘어서 작은 대회에도 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자 씨, 이제 카카오톡도 할 줄 알아요? 대단하네요. 순자 씨가 놀라워했지만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아이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요. 방도 따로 있고 손주들도 좋아할 거예요. 영희가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엄마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이제 저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친구들과 만나는 생활이 행복해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노인 사기 사건 뉴스를 볼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그런 일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거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는 그렇게 다짐해요. 세준 씨 같은 사람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했던 그 시절은 지나갔어요. 비록 아픈 경험이 있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저는 세준 씨를 통해 쓴 교훈을 배웠지만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통해 미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친절해진 사람, 자주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며 마음을 사려는 사람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슬펐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취미도 생기고 친구도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밖으로 나가보세요. 복지관이나 공원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재미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물론 조심하되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진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제 나이 77세.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 나누면 아픔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2배가 된답니다. 노년의 지혜 채널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